안녕하세요. 평범한 러너의 잡생각입니다. 오늘은 피해 게임 3, 다음 이번 주에 이제 10화가 금요일 날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몇 개 있어서 한번 프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잘라서 업로드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9화에서 뜻하지 않게 모든 플레이어들의 자금을 털어버린 장동민에 대해서입니다. 우선은 9화에서 데스매치를 자청해서 감으로써 뭔가 팀을 단합시키고 자신이 앞으로도 끌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제 데스매치를 자청해서 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삶의 전략이라고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데스매치라는 리스크를 지고 이것을 뭔가 그 리스크를 해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더 많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상대팀이 총 3억 2천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거의 자신들의 자금을 다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왜 그렇게 멍청하게 돈을 그렇게 태우냐, 어차피 간다고 하는 거,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이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물론 이제 장동민이 살아 돌아올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100%는 아니에요. 그리고 게임이 이전처럼 뭐 데스매치가 1대1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1대1대1 중 한 명만 사는 것으로 결국에는 그냥 동일하게 보자면 33%의 확률이죠. 그래서 상당히 변수가 많아 보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상대팀에서 장동민이 탈락을 한다면 어쨌든 자신의 팀이 유리해지는 상황에서 상대팀 입장에서도 장동민을 보내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좀 그럴듯해 보이긴 합니다. 또한 장동민이 이제 자신이 가겠다고 하는 말을 상대팀에서 100%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이미 그 머니 챌린지에서 스파이 작전으로 상대팀이 당했고, 또 이제 스스로 데스매치 가겠다고 하는 그런 스탠스가 어떤 일반인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고, 그 전에도 장동민은 절대 안 갈 거라고 좀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팀이 100%그 말을 믿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일반인들의 사고로는 당연히 데스매치 가는 게 죽으면 끝인데, 그 리스크가 어떤 그 앞으로의 팀을 뭐 이끌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이 섰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장동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100% 상대팀에서 장동민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장동민 팀원들이 이제 상대팀들이 돈을 써서 장동민을 투표했다는 정보를 들은 것처럼 홍진호 팀도 장동민 팀이 돈을 써서 장동민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정보를 얻었다면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것 또한 장동민의 계략 아니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같은 팀원들 또한 이제 돈을 태운 거 봐서는 이것까지 설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데스매치에서 살아 돌아옴으로써 앞으로 게임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관전 포인트가 과연 이 돈을 장동민은 어떻게 쓰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지니어스에서도 장동민이 이제 뭐 결승전에서나 어떤 아이템을 되게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을 우리는 이제 이 자금의 용도를 뭐 탈락 투표할 때 투표권을 사용하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많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라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1억 원에 뭐 탈락 면제권을 사거나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용해 볼 수 있고, 혹은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팀을 이제 이끌어가고 운영한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자금을 맨날 이제 본인이 데스매치 갈 수는 없으니까 데스매치 지목당한 사람 중에서 이제 만약에 데스매치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쨌든 좀 동기부여 차원에서 살아 돌아왔을 때 좀 뭐 얼마만큼의 돈을 주겠다라는 측면으로, 그러니까 뭐 월급 개념으로 좀 보상 개념으로 그렇게 팀을 운영하는데 또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일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팀전으로 이루어지는데, 우선은 장동민 팀, 자네 팀에 대해서 일단은 좀 보면은 지금 7명이 이제 됐는데, 그러니까 장동민, 허성범, 유리사, MJ킴, 악어, 김미나, 그리고 한 명이 누구죠? 이진아까지. 그렇게 지금의 7인 체제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진아는 변수일 것 같습니다. 이제 9화에서 처음에 이제 코인을 우선 베팅함으로써 이제 팀원들도 믿고 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진아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진아가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맥락이 있는데, 뭔가 이게 생존과 연결되는 과정에서는 그 맥락을 무시하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를 예를 들면은 계속 이진아가 애매한 포지션을 잡으니까 팀을 이제 같이 가는 데 있어서 신뢰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론 같이 하기로 했지만 본인이 어쨌든 확신을 줄 수 있는 스탠스를 줘야 되니까 먼저 코인을 쓰는 게 타당해 보이는데, 본인은 이것이 이제 뭔가 생존에 연결이 된다고 하고 뭔가 자기가 리스크를 지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것에 있어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전에도 보면은 어찌됐든 간좀 팀적으로 있어서 뭔가 책임지는 일을 좀 회피하면서 묻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팀에서 결국엔 겉돌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팀 겉돌다 보면은 팀에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된다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탈락자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 뭐 그런 것에 있어서 팀에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이 되면서 지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스탠스가 계속 된다면 어느 팀을 가든 자신이 고기방패가 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본인의 좀 태도 때문에 그런 위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과천선이 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인터뷰가 없어서 이 팀에서 게임을 하면서 어떤 역동이 있을지 그런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사는 이제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장동민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약점, 정치력에 대한 약점, 그런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기는 한데, 워낙 독특한 캐릭터라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또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9화에서 상대팀의 뒤통수를 세게 친 상황이라 10화에서는 일단은 장동민 팀이랑 뭐 딴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팀전이 되는 이상. 그래서 팀에 완전히 녹아든다면 다음 팀전에서는 장동민, 허성범, 악어와 함께 어떤 팀 전략의 주축으로서도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다음 팀전에서는 좀 신체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좀 나와서 어떤 MJ킴의 활약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MJ킴 분량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상대팀, 이제 낙원팀, 그리고 서출교 세균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끊어서 다음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감되는 부분 있거나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